김성진의 읽어주는 남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진의 읽어주는 남자의 김성진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책은 빅피쉬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또 이제 제가 타임즈에서 극찬을 받은 작품을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는 약간 상을 받았다라는 책을 보면은 좀 실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실망을 하냐면 일단 재미가 없고 잘 읽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타임즈에서 추천을 해줬다고 하면은 굉장히 잘 읽히고 재미가 있으면서 신선해요. 뭔가 새로운 느낌? 그래서 타임즈에서는 조금 잘 팔리거나 아니면 잘 팔리기를 원하는 책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책 빅피쉬라는 게 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팀 버튼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던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서 빅피쉬가 뭐지? 하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빅피쉬라는 책의 의미는 아버지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 사실 아버지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도대체 아버지는 어떠한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과거에서 저를 만들기 전에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는 경우가 많지 않죠. 만약에 들었다고 해도 굉장히 단편이고 해서 아버지가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제가 제대로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빅피쉬라는 책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물론 상상으로 적은 책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어떠한 여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제가 아직까지 끝까지 읽지는 않았는데 초반에 조금 좋았다가 초중반 좀 별로였다가 중반부터 이제 재미가 있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부분이 중반 부분을 읽고 있는데 느낌이 좋고, 그래 이때부터 다른 그 추천을 한 잡지나 아니면 평론가들이 이때부터 제대로 된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추천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그 부분을 읽고 있는 중이고, 이 표지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어떤 걸 느끼게 해주냐면, 일단 노란색을 썼는데 노란색이 저희한테 주는 느낌,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노란색은 카카오에서 볼 수가 있고, 뭔가 이런 원색 같은 느낌들이 굉장히 눈에 띄죠. 그리고 이 노란색 세상 안에서 살짝 미소 지으며 아래로 내려가는지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인데 미소를 짓고 있는, 그리고 미소 짓고 있는 부분이 또 노랗게 칠해져 있죠. 뭔가 자신의 세상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빅피쉬, 아버지의 느낌이랄까? 그런 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진실보다 아름다운 농담, 인간 본연의 꿈에 대한 근원적 향수. 인간 본연의 꿈에 대한 근원적 향수. 저 같은 경우에는 꿈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자면서 꾸는 꿈과 또 두 번째는 깨서 꾸는 꿈, 두 번째가 있는데, 제가 자면서 꾸는 꿈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꿀 때마다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깨어 있을 때 꾸는 꿈은 제가 뭔가를 해서 이루고 있는 그 과정에서 저는 즐거움을 좀 느끼는 편이라서, 인간 본연의 꿈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건 내가 어떠한 좀 뭐랄까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걸어가는 다리?
다리라고 전 느껴지네요. 다리라고 하면은 약간 절벽에 놓여져 있는 그런 다리. 작은 섬에서 큰 대륙으로 가는 그런 다리. 전 그게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윌리스 작가님께서 지으시고 장현리 님께서 옮기신 작품. 그리고 보시면 번역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약간 잘된 번역은 읽을 때 느껴져요. 이게 부드럽다. 정성을 쏟았다. 제가 거기 그때 느끼는 그 번역의 좋은 질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약간 번역하시는 분들이 박사분들이 좀 있으세요. 박사분들이 번역을 하면 그렇게 깔끔할 수가 없어요. 느껴지고 전문가스럽고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런 약간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그런 번역의 그 느낌도 또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장현희 번역가님도 굉장히 좀 뛰어나신 분이더라고요. 아무튼 뒤로 넘어가서 목차를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옹기니 분이 어떤 분이냐면 석강대학교와 뉴욕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강사를 거쳐 미국의 여성학사회가 주는 펠로십으로 콜럼비아 대학의 번역학 워크숍으로 1년간 참여했다.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번역가, 스필가, 칼럼니스트로 다양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약간 교수분들이 좀 번역을 하면은 질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작가를 또 제가 안 읽었네요. 작가분은 매우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작가분인데 버밍햄에서 태어나서 대학에 다녔으나 졸업 직전에 학교를 떠났고 사업가로 2년간 일본에 머물기도 했던 그가 이제 세계적인 유명 출판그룹 워크맨 출판사의 제언으로 1998년에 이 빅피쉬가 출판되었죠. 그리고 필름의 거장 팀 버튼 감독의 영화 빅피쉬의 성공과 함께 빅피쉬 역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첫 작품이죠. 장편 소설로. 어쩌니 약간 단편을 좀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해 놓은 듯한 느낌을 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뭘 읽어보는 게 아버지가 태어난 날을 한번 살짝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버지가 태어난 날, 그는 40년 만에 가뭄이 든 어느 여름에 태어났다. 태영에 달궈진 엘라베마의 붉은 진흙은 푸석푸석한 먼지로 부서져 내렸다. 인근 지방에는 물이 전혀 없었다. 음식 또한 귀했다. 그의 여름에는 옥수수나 토마토는커녕 호박도 구할 수 없었다. 어떤 이는 미쳐서 돌을 주워 먹고 죽었다. 10사람이 간신히 그를 무덤으로 옮겼다. 그만큼 무거웠다. 무덤을 파는데 또 10사람이 필요했다. 땅은 그만큼 말라 있었다. 동쪽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했다. 저쪽에 있던 강을 기억하지? 서쪽을 보면서 말했다. 저쪽에는 탈버트 연못이 있었던가? 그가 태어나던 날도 여느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었다. 태양이 떠올랐고 작은 통나무 집에 빛이 내리쬐었다. 그 집에서는 배가 남산만한 아내가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달걀로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고 있었다. 남편은 벌써 들로 나가 이름 모를 채소에 말라 비틀어진 검정 뿌리를 캐고 있었다. 그가 태어나던 날 아내는 심장이 잠시 멈췄고 그녀는 죽었다. 그러고는 다시 삶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공중에 매달린 자신의 영혼을 보았다. 또한 자신의 아기도 보았다.
그 아기에게서는 빛이 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 영혼이 육신과 다시 합쳐졌을 때 어떤 온기를 느꼈다고 했다. 이제 곧 아기가 나올 거야.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그가 태어난 날 누군가 하늘 멀리서 구름 한 점을 발견했다. 먹구름이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구경을 했다. 하나, 둘, 둘 곱하기 둘. 이내 10명이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모두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 바싹 말라 황폐어진 고향 땅으로 다가오고 있는 작은 구름 조각을 바라봤다. 남편 또한 그 광경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정말로 그곳에는 구름이 있었다. 몇 주 만에 처음 보는 진짜 구름이었다. 구름을 보기 위해 밖에 있었다. 심상치 않은 구름이었다. 이제는 작은 구름이 아니었다. 꽤 큰 구름이 바싹 말라버린 땅을 덮으며 회색빛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남편은 모자를 벗고 눈을 찡그렸다. 그리고 구름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현관에서 한 발짝 내려섰다. 그때 아내가 폐를 쥐어짜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남편은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려서 들을 수가 없었다. 그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았다가 그 다음에는 꽤 커진 구름이 곧 거대하게 고래만한 크기로 변했다. 구름 안에서는 하얀 빛이 사납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러다 그 하얀 빛은 갑자기 소나무 꼭대기를 내려치더니 이내 그것을 태워버렸다. 키가 큰 마을 사람들 몇몇은 놀라 몸을 수그렸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렸다. 그가 태어나던 날 모든 것이 변했다. 남편은 아버지가 되었고 아내는 어머니가 되었다. 에드워드 볼륨이 태어나던 날은 비가 왔다.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게 아버지가 태어난 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처음에 읽을 때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난 날을 말을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태몽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태몽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로 아버지가 태어난 날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도 이런 상상을 좀 해서 글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인생. 저는 약간 영화나 아니면 게임을 하면서 스토리가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쌔신 크리드를 제가 4를 할 때 느꼈던 게 한 남자의 일생을 다룬 이야기 아니면 그 어쌔신 크리드 2, 브라더후드, 레벨레이션에서 또 한 남자의 이야기가 쫙 3부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게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다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만약에 적는다면 지금처럼 태어난 날부터 다뤄야 제대로 감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태어난 날 다음에 또 어떤 걸 읽어볼지. 아버지의 꿈이라. 처음에 표지에서 봤던 그 꿈이랑 약간 연결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아버지의 꿈. 나의 죽어가는 아버지는 자신의 죽음에 관한 꿈을 꿨다. 그것은 나에 관한 꿈이기도 했다. 그 꿈은 이렇다. 아버지가 병중이라는 소식이 퍼지자 문병객들이 마당에 모이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대여섯 명, 그러나 곧 10명, 20명, 그리고 곧 50에서 60명의 사람들이 마당에 모여서서 관목숲을 망치고 잔디를 짓밟다가 비가 오면 간에 차고
밑으로 웅성웅성 모여든다. 아버지의 꿈속에서 그들은 빈틈없이 빼곡하게 어깨를 맞대고 마당에 서서 신음소리를 내며 아버지가 회복됐다는 소식을 애타게 기다린다. 아버지가 화장실 창문 옆을 지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한다. 그러나 몇 주 후에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어머니는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떠나라고 말해야 한다. 이때쯤에 그들은 이미 하나의 완전한 공동체가 되어 있다. 목록나무 밑에는 간이식당이 생겨서 빵과 칠리 소스와 브로콜리찜을 판다. 그들은 계속 어머니에게 포크와 스푼을 달라고 성가시게 하고 돌려줄 때는 칠리 소스가 그대로 말라붙어 있어 닦이지도 않는다. 그는 풍성한 흰색 수염에 안경을 쓰고 있으며 미끼가 몇 개 달린 낚시 모자를 쓰고 있다. 그가 대표처럼 보여서 나는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간다. 내가 그에게 다가갈 때 누군가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다. 내가 말을 하려고 입을 열자 노인은 나보고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손을 쳐든다. 그 남자의 말이 끝나자 그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젓고 소식을 전한 그 남자는 급히 어디론가 간다. 그러자 노인은 손을 내리고 나를 본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깊고 온화하며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있다. 그분의 아들이잖소. 예,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본다.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내려고 노력한다. 분명히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전할 말이라도 있어. 그는 내 말에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며 나를 뚫어져라 쳐다본다. 아버지 말에 의하면 그는 매우 권위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가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가 조용하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요. 노인은 그 말에 수긍이 간다는 듯 잠깐 동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아버지가 꿈에서 본 장면이다. 그는 마치 이미 죽은 사람처럼 꿈속에서 이 장면들을 멀찌감치서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봤는데 과연 우리가 느끼는 아버지는 무엇일까? 아버지는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물론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틀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어떠한 감정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게 다 같지는 않지만 아버지라는 단어는 모두가 공유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에서 오는 감정들이 물론 많이 다르지만 같은 감정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감정이 생긴다면 그 감정을 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글을 한번 적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라는 건 무엇일까? 그래서 이 책에서 살짝 더 나와 있는 부분을 살짝 읽어본다면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그는 평생을 거북이처럼 살아왔다.
감정의 등껍질 속에 숨어서 완벽한 방어를 한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다. 내가 바라는 건 이 마지막 순간에나마 그가 그 딱딱한 껍질 속에 연약하고 부드러운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다. 맞아요. 저도 아버지를 보면서 항상 감정이 우리한테 다 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머니는 다 보여주죠. 저희에게 감정을. 좋은 감정, 싫은 감정, 슬픈 감정, 노여운 감정, 모든 감정을 다 보여주는데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맞아요. 아버지는 거북이 같아요. 딱딱한 등껍질 속에 연약한 부분을 숨기고 있는 아버지.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나마 우리에게 그 연약한 부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느낌. 그래서 이번에 어떠한 숙제를 내드릴 거라면 아버지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는 것과 그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그 감정을 느껴보는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에게 따로 내주는 숙제는 아버지를 가지고 글을 한번 써보는 걸 저한테 숙제로 내주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저는 항상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버지의 등껍질 안에 있는 연약한 살 부분을 보면서 어떤 한 새로운 감정을 느껴보는 것이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들으셔서 감사하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